잃고 싶지 않은 여성성,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 나의 비밀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난 뒤 폐경 이후에는 몸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많은 분들이 내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성의 삶을 없는 것처럼, 여성성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질회춘이다, 무조건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인데요. 이 영상이 너무 상업적으로 또는 뭔가를 강요하는 영상이 되진 않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에 한 번은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딸에게도 한 번은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폐경 이후의 잠자리와 건강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실 때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한번 꺼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뒤에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고 싶지 않은 여성성,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 나의 비밀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잠자리 할 때 아프시다든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신다든지, 그냥 있어도 간지럽거나 아프시거나, 잠자리 후에 불편하시거나, 여러분들 한 번쯤 있으시죠?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여성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위주로 구성을 해봤고요. 보통은 참거나 아픔을 견디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난 뒤 폐경 이후에는 몸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치료 옵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국소적 에스트로겐 치료와 질 레이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원장님, 잠자리 할 때 많이 아픈데 이게 정상일까요? 괜찮아질 수 있나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부부관계는 힘든 걸까요? 이거 참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플까요?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질 내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질과 외음부, 요도 근처의 조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고 탄력을 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던 호르몬이 사라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질 점막이 얇아집니다. 예전에는 두껍고 탄력 있었던 질 점막이 얇아지면서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마치 종이가 얇아지면 쉽게 상처가 나는 것처럼요. 둘째로는 건조해집니다. 자연스러운 분비물이 줄어들면서 건조함을 느끼게 되시고, 나중에 점점 진행이 되시면 간지럽거나 또는 이거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요, 따가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직이 유연함을 잃게 되면서 잠자리 시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질 내의 산도가 변하게 됩니다. 원래 질 내 산도는 산성입니다. pH 3에서 4.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질 내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산도가 변하고 가려움, 따가움, 염증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한 번도 속옷에 묻어나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분비물이 생겨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도 근처에 있는 점막들도 변화가 생겨서 요절박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의학적으로는 폐경기 비뇨 생식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참고 견디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면 홍조나 화끈거림과는 달리 비뇨 생식기 증상 같은 경우는 폐경 증상의 마지막 즈음 생깁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점점 심해집니다. 질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통증이나 가려움이 생기고 잠자리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위축이 생기고 나중에는 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진료실에 오셔서 이제는 잠자리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하시면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친밀감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중년 이후에 그리고 폐경 이후에 여성의 삶을 없는 것처럼, 여성성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의 성은 과대화되고 중년 이후에는 뭔가 축소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에 이걸 상담해도 되나? 뭔가 쑥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점을 함께 의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부부생활,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 않으면 질이 위축되나요? 나빠지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데 통증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좀 더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결정권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할지, 내 친밀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누가 나이 들었으니 당연한 거야 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편안한 관계, 그것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선택하신다면 치료 옵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는 보통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질에도 보습제가, 윤활제가 필요합니다. 피부에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질 점막에도 윤활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창상피복제라는 이름으로 질 안쪽에 건조함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원내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윤활제가 있습니다. 잠자리 직전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넉넉하게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잘 나와 있고 질 내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알러지가 없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질 위축이 생기게 되면 예전에 없던 분비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깨끗하게 씻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분비물이 생기거나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센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골반저 통증에 대한 치료가 있습니다. 통증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러한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에 있는 5가지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상당한 개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시거나 아주 오래되셨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국소 에스트로겐입니다. 예전에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 호르몬 블랙벨트가 풀렸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질 내에 쓸 수 있는 국소적인 에스트로겐도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질 내에 넣는 질정이나
또는 크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신으로 흡수되는 먹는 호르몬과는 다르게 질 내부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적인 영향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 기반의 치료가 있습니다. 흔히들 질 레이저 치료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제일 많이 논문에 나온 것은 CO2 레이저이고 질 점막을 자극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근거 수준과 안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질 에스트로겐과 질 레이저 치료 어떻게 다를까요? 질 에스트로겐과 레이저는 비슷해 보이는 결과이지만 근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둘 다 건조함을 줄이고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의 두께가 다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질 내에 넣는 국소 에스트로겐 질정이나 크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표준 치료법입니다. 북미의 폐경학회에서도 표준 치료법 중 하나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질 내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질 점막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조직을 두껍게 하고 혈류를 개선시키고 탄력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전신으로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먹는 호르몬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효과를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여성에게서 건조감, 따가움, 성교통, 비뇨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유방암을 앓고 계시거나 특정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담당의와 꼭 의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소적인 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근거 수준이 매우 두텁고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입니다. 질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진료지만 국소적인 에스트로겐에 비해서는 최근에 나온 방법입니다. CO2 레이저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질 점막에 미세한 자극을 주어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한다는 개념입니다. 연구 결과를 봤을 때 2022년 무작위 대조 기반 메타 논문을 봤을 때는 질 레이저 치료가 국소적인 질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수준의 증상 개선을 가지고 왔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연구와 장기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요. 2024년에 나온 연구들도 비슷한 결론입니다. 효과나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쌓이고 있지만 아직 누구에게나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논문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질 회춘이다, 무조건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나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증상과 함께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직까지 레이저에 대해서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선택이라든지 여러분의 증상에 맞춘 레이저 진료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은 진료실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료를 합니다. 실제로 증상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 건조감인지, 따가움인지, 잠자리 할 때 통증인지 또는 방광의 증상들도 같이 있는지, 그리고 통증의 패턴은 어떤지도 분석합니다. 전, 후, 그리고 평소에는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호르몬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금기사항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것부터 하고 싶으신지, 어느 정도 중요하신지, 무엇이 제일 중요하신지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딱 맞춘 프로토콜을 제안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는 윤활제, 보습제, 그리고 국소적인 에스트로겐 이렇게 치료를 시작합니다. 호르몬 사용이 어렵다든지 또는 혼자서 집에서 하는 게 힘들다든지 너무 장기적으로 치료가 이어져서 개선이 더딘 것 같다든지 하시다면 질 레이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술을 선택했던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의 자율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와 옵션을 제안해드리고요. 결정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떤 시술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점을요. 자, 생활의 루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보습제는 얼굴 로션 바르는 것처럼 매일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게 안 되시면 두세 번만이라도 많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통증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속도를 좀 늦추셔도 되고요. 방향을 좀 바꿔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통증에 대한 공포가 이미 생기셨다. 아, 나는 아플 것 같아서 너무 긴장돼요 하신다면 대화를 먼저 해보시고 부드럽게 터치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하시면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세요.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친밀한 관계를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진료실을 내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이동입니다. 어쨌든 이제 골반 기저근이랑 이런 쪽을 좋아지게끔 하는 레이저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한 번은 드려야 되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오셔서 인형 이야기를 꽤 하세요. 그래서 귀엽다고? 네, 귀엽다고. 질벽이 방광벽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질벽 자체가 회복됨으로 해서 나중에 내 생활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국소 에스트로겐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잠자리가 없다고 하셔도 필수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 방광까지도 연관이 되고, 네, 건강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금기가 아니라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소 에스트로겐은 반드시 먹는 것 꼭 드세요. 요즘에는 한 5년까지는 괜찮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